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홍성진입니다.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죠. 투자의 기다림은 미학이다. 최근 들어서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시장을 따라잡으려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조급한 마음보다 차분함으로 대응해보는 건 어떨까요?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파월 의장이 어제 남겼던 매파 발언들이 여진으로 작용하면서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사랑하는 테슬라만큼은 하락장을 피해가면서 4%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는 0.3% 하락하면서 46,000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 0.3% 하락했고 또 3대 지수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도 상대적으로 크게 빠지면서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채권과 외환 쪽 분위기도 같이 살펴볼까요? 미국의 국채금리는 내일 발표될 GDP와 PCE 결과를 기다리면서 소폭 상승했는데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결국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고요. 또 중장기물 가운데 5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비인기 매물이어서 그런지 국채금리의 하방 압력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어제 있었던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을 곱씹어 보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0.6% 상승했고요. 그리고 여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400원대에서 거래 중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매크로 이슈들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우선 오늘의 빅마우스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다음 장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었도 했었고요. 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발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와 2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협상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요청했던 통화 스와프는 외면했지만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인데요. 현재 경제난에 처한 아르헨티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체계를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아르헨티나에 국채도 매입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주목을 받았던 이슈가 두 가지 더 있었는데요. 우선 밤사이 미국의 주택 지표가 발표됐었죠. 보시면 8월 신규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 무려 20% 이상 급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컸고요. 또 증가율만 놓고 봤을 땐 2022년 1월, 그러니까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판매 건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주택 건설업자들이 최근 들어 가격을 공격적으로 내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었죠. 보시면은 유럽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25%에서 15% 인하를 확정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일본에 이어서 유럽까지 15% 관세가 확정된 만큼 현재 25%를 적용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미국과 하루빨리 협상을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밤사이 있었던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고고하게 빛나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서학개미들의 최애주 테슬라인데요. 어떻게 4%나 오를 수 있었던 건지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사 아나운서와 체크해보시죠. 네, 종목별 이슈, 기업별 이슈와 함께 전체적인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7개 기업들의 상황부터 점검하고 가시죠.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앞서 언급됐던 테슬라 혼자 고고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4%대 상승. 하지만 하락했던 엔비디아부터 짚고 가시죠. 어제 브리핑 통해서도 전해드렸죠.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파트너십 계약 체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호재로 반응을 했던 시장이지만 계속해서 불거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 이런 자금의 조달, 그러니까 자금의 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내부적인 순환을 꾀하기 위해 오픈 AI에 투자를 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인데요.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우려입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를 받은 오픈 AI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사게 되니까요. 이런 우려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도 지켜보셔야겠고요.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미즈호 증권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450
450달러까지 상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442달러 선 지나고 있네요. 기존 목표가가 375달러 선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쭉쭉 오를 수 있을 거다. 앞으로도 상향 리포트가 업데이트될 거다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상향 리포트가 나왔느냐?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 그리고 로봇 사업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CEO의 언급처럼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로봇과 함께 앞으로의 AI 캐파 얼마나 확장하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입니다. 웰스파고 측에서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성장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도 함께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오늘의 전반적인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 어제 좀 화제가 됐던 건 파월 의장의 고평가 논란이었죠. 이런 고평가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은 기존 주도주들 상대로 매물이 출회된 하루였습니다. 주도주의 상승세가 좀 주춤했던 하루였네요. 하지만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을 놓고 월가에서는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톰 리는 연준이 미국 밸류에이션이 적당하다고 한 때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고평가 논란 그렇게 논란이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간밤 사이 여는 총재들의 언급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오늘 밤에 나왔던 언급으로는 톰 리의 의견과는 약간 상반되는 의견도 있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굴스비 여는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진정의 전제로 금리 인하를 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에 한 발 더 보태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종목별 이슈들 그리고 기업 단위 흐름들로 한번 체크를 들어가 보시죠. 오늘 에너지주가 조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다. 그러니까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야? 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에너지주 전반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유가도 WTI 기준으로는 2.82% 올랐습니다. 또 추가적인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시장을 좀 흔들었던 건 알리바바입니다. 앞선 M7 기업들 가운데서 고고하게 빛났던 건 테슬라다라고 한다면 기존 이런 종목들 사이에서 좀 빛났던 건 알리바바였는데요. AI에 대해서 투자액을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AI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28년도까지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AI 거품론 논란을 약간은 잠재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웰스파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AI에 대해서 낙관을 하면서 매출이 계속 견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연결해서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던 마이크론의 현황도 체크해 보시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르면서 월간 지금까지 기준으로 최대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일까요?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 세론,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지금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82% 빠졌네요. 다음으로는 시티뱅크입니다. 시티뱅크 측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두고 AI 등의 강력한 메모리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주, 테크주 안에서 마벨테크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왔습니다. 50억 달러가량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장이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앞선 헤드라인 통해 확인해 보셨듯이 애플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부터 애플까지 인텔의 멱살을 잡고 끌려 올려주는 종목들은 참 많은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GM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UBS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리포트를 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알리바바 확인하러 가시죠. 알리바바가 AI에 대한 투자 규모를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존의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였느냐. 3년 동안 AI 인프라에 우리 돈으로는 74조가 넘는 돈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 구체적인 수치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개발에 더해서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합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기존에 얘기했던 LLM을 조금 더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 센터까지 추가적으로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브라질부터 네덜란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까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CEO의 언급도 체크해 보시죠. AI 수요가 지금 현재 예상을 초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다양한 인공지능이 일자리의 80%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알리바바는 계속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지금까지 한 $70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상승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지는 알리바바가 올해 3월 초에 내놨던 언급을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미증시에 AI 버블론을 좀 키웠던 건 알리바바의 이런 언급 때문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 속도가 AI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 증시 내에서는 이런 효과가 좀 AI 버블론을 키울 것이다라는 언급을 내놨는데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3월에 알리바바는 자신의 자체 AI 칩을 완성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고요. 간밤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를 조금 더 확장하겠다라는 뉴스까지 나온 겁니다. 미국 측에 대해서는 AI 버블이라는 화살을 던지고 있는 알리바바. 그렇다면 중국은 좀 다를까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지금 바로 고민해 보시죠. 자, 이번에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확인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실장님, 미국 증시가 아쉽게도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고평가는 맞지만 예. 버틸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미국 증시가 사실 뭐 고평가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맞죠. 뭐 S&P 500이 지난 10년 동안 예. PER이 18.5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현재 수준으로 PER이 23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PER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죠. 수익성. 수익성 대비 이제 주가, 현재의 뭐 시가총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평가가 돼 있는지 네. 그런 수익성의 가치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고평가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23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 기업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보고 하시면은 네. PR이 막 50, 70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죠.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100을 넘어가도 급등이 나오는 뭐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기업의 PR이 23이라는 건 저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요. 왜냐하면은 결국 아까 수익성 대비 주가의 현재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예. 수익성이 올라가면 PER이 또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빅테크 종목들이라던가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수익성이 더 지금보다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은 PER은 23배에서 주가가 지금 수준이라 하더라도 뭐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는다 친다고 해서 1년 동안 횡보한다 하더라도 PER은 뭐 23에서 21, 20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들 네.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주가의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장성을 믿고 한다면 23배는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준에서 주식 100%다 이런 것들은 예.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도 현금이 한 30% 이상은 있어야 만약에 혹시 모를 또 빅세일 찬스가 예.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뭐 대형 악재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대형 악재로 인해서 또 크게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증시 자체가 그러면 저는 뭐 세일 기간에 들어섰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네. 때는 또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현금은 항상 어느 정도 마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와 관련해서는 고평가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막 크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비중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 일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증시가 빠지긴 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 강하게 뛰어줬는데 실장님이 그러셨잖아요. 테슬라는 믿고 가도 된다. 계속 쭉쭉 오를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지금 뭐 $450에 근접한 상태예요. 테슬라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 테슬라는 이 종목이 지난 4월 이후로 다른 예. 빅테크 종목들과는 약간 다르게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먼저 4월 이후에 4월에 이제 관세 이슈가 있었고 네. 그 뒤로 엔비디아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전 고점을 돌파를 했었는데 테슬라는 그때 이후로도 많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랬었죠. 정치적인 모습들 이런 점들이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와 결별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그런 주가 과정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봐도 빅테크 M7 종목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예. 가장 강합니다. 오늘.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는 사실 뭐 지난 14일 날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또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죠. 그래서 굉장히 핫한 이슈였었죠. 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회사가 회사 또 경영자들이 그 회사 자체를 믿고 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요. 뭐 여기에 더불어서 소각까지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또 목표가 상황은 어떻죠? 월가 평가도 궁금하긴 한데요. 그렇죠.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지금 목표가를 $400에서 $500로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442 수준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을 비롯한 이런 전기차 업체들이 로보택시, 그러니까 테슬라의 로보택시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테슬라를 찾고 있다. 중국은 이제 미국 견제를 하지만 예. 어쨌든 배울 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로보택시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또 많이 좀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네. 로보택시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샌프란시스코라던가 다양한 더 넓은 지역으로 그렇죠. 확장해 나가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사실 악재도 하나 있긴 했습니다. 네, 예. 뭐냐면은 로봇이 테슬라 예. 공장에서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또 공격했다. 네, 노동자를 공격해가지고 부상을 당했는데 그거 부상을 당한 사람이 또 이건 기회다라고 예. 생각해가지고 또 소송을 걸었어요. 그렇죠. 또 한 몫을 단단히 챙기려고 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게 로봇의 오작동 이런 거 뭐 해결돼야 되고 또 개선해 나갈 점인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대형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예. 모습입니다. 그렇기 이게 때문에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오늘 오히려 4%가 뛴 네.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실 오작동은 뭐 테슬라 로봇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산업 현장에서 협동 로봇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협동 로봇은 이제 그 노동자와 같이 움직이고 같이 동선을 맞춰서 예.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람이 먼저 지나가면 멈춰야 되는 그런 협동 로봇들이 있는데 가끔씩 오작동도 일으키고 심지어 그럴 때도 있죠. 예. 뭐 이렇게 크게 부상 당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은 항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뭐 말 타고 다닐 때보다 사고가 더 많아졌죠. 예. 자동차가 더 빠르고 덩치도 크고. 과도기적인 그런 느낌이 네. 분명히 있죠. 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비행기도 처음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비행기 왜냐하면은 뭐 많은 비행기 실험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불안전한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런 것들 다 딛고 이제 교통수단으로서 올라갔고 그렇다고 자동차 비행기가 처음에 사고가 많았다고 해서 뭐 자전거나 말 타고 다니는 것보다 사고가 많았다고 해서 안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로봇이라는 흐름이 또 협동 로봇이라는 흐름이 향후 미래 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이게 크게 악재가 되지는 않을 악재가 것이다. 되지 않고 그 과도기적인 예.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 시점에서 테슬라를 더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슬슬 좀 지분을 줄여나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직은 좀 더 매수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매수 관점. 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은 이게 전 고점을 돌파한 것도 아니고 네. 전 고점이었던 $488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 지금 테슬라는 지금 최근에 나왔었던 AI 버블론 그리고 고평가론, 파월 의장의 고평가론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독자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평가론과는 또 결이 다르죠. 그래서 AI 사실 뭐 테슬라도 AI가 있긴 해요. 그록3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록3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전기차라던가 자율주행차가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AI 버블론, 거품론에 대한 것들은 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추세가 워낙 또 좋고 네. 근데 지금 추세 좋은 가운데도 지금 보시면 전고점 $488 여기 여기 정도는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88 이상까지는 지금 바라볼 수 있겠다. 현재는 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렇게 잘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 2차 전지주들은 웬만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테슬라 향으로 납품하는 거는 LNF라든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기업들 있는데 많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삼성 SDI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삼성 SDI가 뭐 테슬라에 직접 납품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전기차 주가를 대표하는 테슬라가 올라가면은 예. 또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삼성 SDI가 4분기부터 적자폭을 축소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2차 전지 쪽에서 전기차도 좋지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지 않으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많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삼성 SDI가 ESS 쪽으로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지금 한국 업체들 또 삼성 SDI가 ESS에서의 이런 매출 기준, 매출 비중이 더 커지고 있고 예. 에너지를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뭐 풍력, 수력 이런 것들을 저장해서 또 전기차에다 납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 SDI가 좀 가장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SDI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뭐 비중을 어떻게 더 늘려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죠? 저는 뭐 비중 확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예. SDI. 왜냐하면은 지금 워낙에 또 2차 전지가 2023년 이후로 많이 떨어졌던 것도 있고 배터리 산업 자체가 저는 뭐 아까 ESS에 들어가고 예. 뭐 로봇에도 들어가고 드론에도 들어가고 사실 다양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보고 지금 삼성 SDI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번 했는데 이런 악재도 지금 지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 궤도로 좀 더 올라서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비중 확대, 그리고 또 삼성 SDI와 관련해서는 매수 투자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관심주는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로는 신타스를 준비해 주셨는데 신타스는 어떤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요거는 유니폼 제조업체인데요. 예.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도 8.7% 증가했다. 1분기 매출 뭐 이런 것들 예상치를 상회했고 어쨌든 뭐 지금 여러 가지로 괜찮은 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예. 렌탈 유니폼과 구급 용품 이런 것들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일상생활용품이죠. 그래서 그렇죠. 생활용품으로서 이런 의류 업체들은 크게 리스크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네. 최근에 나오는 고평가론, AI 버블론 이거랑도 아무 상관이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눌림목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200 선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실적 개선에 따라서 좀 좋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신타스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었죠. EPS와 매출이 모두 다 예상보다 잘 나와줬습니다. 조금 더 기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